시간 벌기를 하려는 전형적인 공산당 기한 전술이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리포트 코리아 포스트 나지훈 기자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약속된 시간이 3시 30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회와 또 여기 국본 성명을 긴급 발표하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본 긴급 성명.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의지 약속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속여 유엔 총회에 김정은을 데뷔시키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시간 벌기를 하려는 전형적인 공산당 기만 전술. 구구절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하고 온 정의용 특사단의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 실시 의지를 확인했다는 발표에 대하여 정의용 실장을 통해 이와 같이 발표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32년간 반복된 공허한 비핵화 약속을 통한 시간 끌기 전술이 아니란 어떤 보장도 없다는 점을 강력 지적하고자 한다. 1992년도에도 김정일은 남북은 허구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합의했다. 영변 냉각탑 폭파쇼도 했다. 온갖 거액 지원도 챙겼다. 수년 후 뒤로 몰래 핵개발 지속 중이라는 게 들통났다.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더 핵무기와 ICBM 개발에 가속도를 냈다. 이번 약속도 순전히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시간 벌기와 제재 회피의 반복이자 재탁이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두 독재자가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2005년 한국도 참여한 6자 회담 결과였던 9월 19일 합의보다 명백하게 후퇴한 것이었으며 대한민국을 적하기 위한 적화 선언문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선포했다. 북핵 폐기 표현은 전혀 없었다. 북한은 1986년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하여 비핵화를 약속한 이래 32년간 거듭 파기를 반복했다. 수령 체제의 본질상 비핵화나 개혁 개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조선반도 비핵화, 즉 평양 권력과 남한 현 종북 주사파 촛불 정권 핵심들에게 철전지 원수, 미국의 전술핵 철거 등 해구산 제거,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 남조선 해방이라는 김일성의 유은 통치 이념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유 세력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십 년 거듭된 이러한 용어 사기를 통한 위장 전략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초래하며 시간을 벌어주었고 우방을 속였다. 그러나 그나마 싱가포르 합의조차 거짓에 불과했다는 점이 38 노스와 IAEA 등 최첨단 정찰 위성들과 복수의 정보당국 북한 현지 소식통의 증언을 통해 속속 드러났다. 또한 이를 주선한 문재인 정권은 정작 정부 산하기관과 은행까지 동원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선적하고 기름, 광물 등 각종 물자를 제공하는 대북 지원을 일삼아온 사실이 적발되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궁지에 몰린 이들은 남북관계 진전에 미국은 내정 간섭을 말라고 노골적 본색을 드러내며 9월 8일 대규모 미군 철수 시위를 준비 중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비축사를 상당량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군의 군량미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국내 쌀값이 전년 대비 20에서 60% 급등하고 있다. 남북이 진심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사실상 핵개발 공동전범이요 인권말살 공동전범 책임을 져야 할 김정은과 문재인이 6월 25일 남침부터 인정하고 70여 년 이상 자행한 반인류 반민족 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권력부터 내려놓으면 된다. 책임자급은 전쟁범죄와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범죄,
위헌적 정치 탄압에 대해 국제사법소 재판을 거쳐 중령을 언도받아야 마땅하며 이후 사면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는 하루속히 2,500만 북한 동포들이 공산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남북 통일 역시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나 체제와 이념이 다름에도 상호 인정하자. 는 아니란 민족주의적 연방제 통일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베트남과 예멘의 사례를 통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자유통일 외에 대안이 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혁개방이 전제되어야만 참다운 민족화해와 번영이 가능하다. 또 그 길만이 가장 피를 덜 흘리는 길이다. 김정은, 문재인은 선출되지 않은 3대 세습 권력과 철저하게 왜곡된 정보, 미디어 환경 속에 비정상적 혁명 상황을 악용한 보궐선거란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 권력을 사치한 세력의 대표다. 이들은 자유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거론할 근본적 자격이 없다. 특히 촛불 반란은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한미동맹을 중시한 전현직 대통령들과 북의 본질을 속속들이 아는 국정원장들, 우파 언론이 시민들에 대해서만 마녀사냥과 인신구속 등 혹독한 정치적 표적 탄압을 일삼고 있다. 전 세계가 규탄하는 북한 인권 참상은 외면하고 법으로 통과된 북한 인권재단 예산도 대폭 삭감하며 군대와 기무사, 국정원 등 안보 최전선의 기관들을 사실상 해체하고 있다. 오직 북한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적 퍼주기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방향의 반인류적, 반문명적, 반헌법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정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정의용 실장이 전원을 통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2021년 1월까지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때까지 그들의 진정한 수건인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란 기만을 통해 미군 철수를 관철하고 한반도 적화 전략 완성을 달성하겠다는 시간 벌기용 살라미 전술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따라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는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2017년 3월 10일자로 사실상 완전히 파기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국내에 떠있는 동포들, 해외 지지 세력과 연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을 분명히 선포한다. 2018년 9월 7일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실 이상입니다.
성명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결의에 담겨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지님들은 정말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는 신정으로 터키를 들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념으로 오늘 저 용산에 씩씩하게 행진하러 갈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설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통일연구원장 국책 전문가 김태우 박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더운 날 추운 날 가리지 않고 매주 토요일 이렇게 이 자리를 채우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연세도 작지 않으실 텐데 힘드실 텐데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국방개혁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바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이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한테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 그 내용을 읽어보고 딱 떠오르는 두 가지, 첫째는요 약소 군대, 두 번째는 남북관계, 이 두 단어가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약소 군대가 뭐냐? 약하고 작은 군대가 약소 군대입니다. 통상 강대국들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국력과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큰 군대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작지만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강소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방개혁 2.0은 대한민국 군대를 약소 군대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북관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나치게 남북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근거로 그런 걱정을 하느냐? 우선 국방개혁 2.0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마디로 대한민국 군대를 자르고 줄이는 겁니다. 우리 병력을 12만 명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예비군을 130만에서 95만으로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동원 예비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상군 사단을 39개에서 33개로 줄이겠다는 거고요. 전부 다 깎고 자르고 줄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국방 역량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감소시켜도 되는 때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북한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 찜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가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삼축 체제, 참수부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참수부대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참수부대, 말 그대로 적장의 목을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대한민국 침범하면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너, 적장 너 목을 자를 것이야 라는 부대를 편성을 했는데, 이 부대를 편성하면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도발을 하면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방개혁 2.0의 핵심적 내용인데 제가 공부한 안보정론 국방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안보정론 국방원칙이 뭐냐? 제가 아주 쉬운 제가 책에 써서는 학술적인 용어 말고 쉬운 사자성어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유비무환.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유비무환. 예, 이게 첫 번째 안보 정론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안사위입니다. 큰 소리 해보시겠습니다. 거안사위. 거안사위. 세 번째 사자성어는요, 백연천마. 백년천마입니다. 백년천마. 백년천마. 이 세 가지 사자성어가 우리의 안보 정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비무환.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 제가 고향에 있는 우리 의사 친구한테 물었더니만 유비무환이 뭔지 아냐 물었더니만 야 그거 비 오는 날에는 환자가 없다 그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예. 모든 위험에 대비하라는 뜻이죠. 이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 이게 유비무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정은이가 하는 약속, 말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당면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안사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 이거는 미래에 대한,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위협에도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보의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세 번째, 백년천마. 100번 연습하고 1000번을 닦아라. 이것은요, 군대는 항상 훈련하고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불시의 사태가 생기더라도 대비할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설명 잘 됐지요? 예, 그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안보는요, 유비무환하고 거안사위하고 백년천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은 제가 보기에 이 원칙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했습니까? 핵 폐기를 약속했습니까? 예, 아무것도 아직까지 약속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문점 싱가포르 공동선언 아무것도 핵 폐기한다는 약속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제스처는 핵 폐기하고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먼저 우리 국방 역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유비무환입니까? 그게 유비무환입니까? 우리 전방에 GP를 줄인다고 합니다. GP, 휴전선 안에 들어있는 우리 전방 초소들을 줄인다고 합니다. 북한은 300개의 초소가 있고 우리는 100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먼저 줄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 초소들이 가장 먼저 징후를 파악하고 우리 군으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GP를 줄일 때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유비무환입니까? 유비무환입니까? 예, 유비무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북한군은 128만 명 정규군에 700만 명 예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3만 명 정규군에 130만 동원 예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왕창 더 잘라서 줄인다는 발상이 유비무환입니까?
북한이 착한 나라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군대를 줄여야 하는지 저 명색이 전문가인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방개혁 2.0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자는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한번 보십시오. 중국 지금 중국이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넘나드는 거 아시죠? 중국 군함들이 서해 중간선 이동지역에서 작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중국이 그렇게 많은 미세먼지를 날려보내지만 대한민국한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에 도전하면서 중국 패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맞짱을 뜨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하고는 가급적 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비적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한테 잘 지내자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저자세 외교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깔보지 않고 존경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대국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독침을 가진 강력한, 작지만 독침을 가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 왜 군대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제가 굉장히 맞는 얘기를 했는데도 박수도 안 치시네요. 제가 지금 목이 터지라고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박수를 안 쳐주시니까 오늘은 좀 수준이 낮은 분들만 나오셨나 하고 제가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백년 천마. 지금 한미 훈련 중단되었습니다. 큰 훈련 중단되었고 작은 훈련들도 지금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전작권도 분리 곧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미 양국군은 훈련해보지 않은 불시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항상 훈련하고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이 지내는 한국 사람들끼리도 손발 맞추기가 어려운데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미군과 한국군이 갑자기 전쟁이 났을 때 손발을 맞춘다는 것은 평시에 연습을 훈련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백년 천마 안보 정론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정부에도 국방계획을 만든다고 참여한 전문가들이 많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군인들도 참여한 그분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국방개혁 2.0이 과연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안보정론 국방원칙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방적으로 우리 군대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냐, 답을 해보라, 이렇게 저는 촉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구호를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크게 구호를 외쳐주시는데요, 제가 국방개혁 바로 하라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은 뒤에 부분 바로 하라 바로 하라 바로 하라 이렇게 3번 외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박자가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자, 국방개혁 바로 하라. 기가 막히게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구호하겠습니다. 자, 국방개혁 하는 것은 좋은데 안보 정론 준수하라. 국방개혁 하는 것은 좋은데 국방 원칙 준수하라. 북핵 폐기 없는 국방 감축 반대한다.
북한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국방 역량 줄이는 거 중단하라. 예, 여러분 박자가 꼭 맞았으므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한테 저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연사하시는 분들 내용이 되게 수준급이지 않습니까? 저기 좀 전에 우리 그 김태호 박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의견이 나와 맞다 하시면 부끄러워 마시고 서슴없이 먼저 박수를 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변인 최기덕 대변인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